여러분, 라나입니다. 반가운 목소리죠? 제가 지금 이란 관련으로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란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소규모 전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전쟁이다 이런 말을 이제 미디어에서 쓰긴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전쟁이 아니죠. 일방적인 공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빡 잊었네요. 이란 관련으로 뒷소식, 매우 중요한 뒷소식을 오늘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깜빡했네요. 라라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수십 년 동안 이 지구를 아주 그냥 지구상에서 어떤 그 말썽꾸러기 어떤 그런 악동 역할을 했죠, 이란이. 그래서 그건 누구냐 그러면 CIA가 조종한 꼭두각시 정권에 대한 계산된 제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꼭두각시다 이거죠. 제가 늘 과거 방송에서 몇 달 전부터 이란이 딥스의 마지막 거점이다 이런 얘기를 매우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매우 일관성이 있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말했다가 또 지금 와서 아이고 그때 그거 아니었네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관성 떨어지는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그 지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트리거가 이제 이번에 공습이라는 공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2026년 올해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2월 28일에 작전이 단순한 공중 전력이 과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니다. 1979년으로 거슬러 가면 그 혁명 이후에 설치된 이데올로직 기반으로 팔레비 왕을 쫓아내고 무슨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아야톨라는 이제 뭐 종교적 지도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호메인이었어요. 호메이니가 10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7년 동안 이번에 죽은 카메네이가 이제 미국 이란을 지배하고 모든 이란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카메네이가 CIA가 만든 그런 호메이니부터 카메네이까지 CIA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리 전쟁 또 석유 가격 조작 테러 네트워크 등으로 계속 설계가 돼가지고 페트로달라 패권을 강요하고 수조 달러를 비밀 예산, 블랙 버짓을 비밀 예산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 예산으로 유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공습이 카메네이와 그의 핵심 집단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날려버린 건데 이거는 단순한 군사 시위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고위 인사와 그거는 이제 토요일 날 지들이 무슨 회의를 한다니 뭐 이러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있는 내용을 첩보가 들어갔고 그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들이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핵심 인물 47명까지 다 죽은 겁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 시설, 그런 고위 인사뿐만이 아니라 시설이 타격을 입었고, 이란은 또 뭐 나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보복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 그 뭐 쿠웨이트니 뭐 여러 주변 국가들, 카타르니 주변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나름 얘네들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길게 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트통이 이란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기회를 너네들한테 줄 테니 나는 이 정도 하고 물러날 테니 니들이 나라를 되찾아라. 길거리로 나와서 되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 아주 끊이지 않는 폭격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아주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다리를 완전히 부러뜨리는 일을 이번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딥스의 재정적 족쇄를 붕괴시키는 게 이번에 목적입니다. 그 카메네이와 그 여러분들이 핵심 집단을 없앤 게 그냥 어떤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뭐 단순한 공중의 그 어떤 그 군사력, 미국의 그런 걸 과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1979년 혁명 이후로 멀쩡히 그 팔레비 왕이 잘 아주 여자들 히잡도 안 쓰고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서구적으로 아주 개방된 나라였죠. 팔레비 때는. 그러다가 그냥 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나타나면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그냥 지금의 자유 없는 나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혁명 이후에 설치된, 근데 그 혁명에 누가 뒤에 있느냐? CI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굉장한 사건들은 전부 딥스가 뒤에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979년에 혁명 이후로 설치된 그 여러 가지 그 암덩어리 같은 게 그 이제 이란의 그 신정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 제거, 그러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덩어리, 그 종량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는 CIA가 그 샤가 이제 그 팔레비 그의 축출을 영구적으로 혼돈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대리전쟁 석유가격 조작, 아까 말한 페트로달러 패권을 강요하기 위한 테러 네트워크로 설계되어서 전 세계의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도하 작전과 비교해 보면 트통 시대의 특수부대가 몇 달 만에 탈레반 지휘부의 80%를 제거했고, 남은 세력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으며 바이든 집권 이전 1년 동안 미국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트통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트통이 김정은의 연결고리가 그 딥스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핵무기가 해체되었으며 평화회담이 성사되었죠. 이 트통이 한 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는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는 그 트통의 품에 안겼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제 북한 문제도 굉장히 재밌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보통 미디어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매우 다른 그런 반대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저는 뭐 5년 반 이상 동안 아주 계속 그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댓글에서 쓰셨는데 그 댓글 읽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아니 옛날부터 하신 말씀 지금 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냐. 참 감사합니다. 뭐 나는 뭐 신군무신도 이 방송 듣고 안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등등. 그러한 댓글을 읽었을 때에 라나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나 방송이 그래도 나름 뭐 어떤 컨트리뷰션 그런 공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위로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하면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그냥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저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속 할게요, 하던 얘기를. 뭐 이게 저 원고에 빡빡하게 써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리아의 알카이다 계열은 돌아섰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부종 땡땡과 마약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그러한 격이 됐죠. 마두로가 가서 이제 다 풀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이제 결과는 우리들에게 그 알맞은 시간에 라이트 타이밍에 마두로가 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발표할 겁니다. 그 이제 주로 거기서 백미가 뭐냐, 부정땡땡 얘기예요. 내가 그거 같이 참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런 거 다 안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소문까지 있냐면 그 지금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었던 여자가 지금 이제 미군을 미군의 그 뭐 슈퍼비전이라 그럴까요? 그거 하에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빠라는 사람은 로드리게스 남매인데 그 오빠라는 사람은 뭐 그 국회의장인가 뭐 그런 걸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문도 있었냐면 뭐 저는 인텔에서는 뭐 그 얘기를 이제 안 했는데 길 돌아다니는 소문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로드리게스 남매가 지금 여자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한다는 그 오빠 브라더하고 같이 미국의 정보를 주어서 그 마두로를 그렇게 쫓아내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지금 그렇게 된 거다라는 소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소문인지 진실인지 조만간에 드러나겠죠. 저도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당연히 전해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쿠바 얘기하겠습니다. 쿠바는 이제 조용히 쿠바는 트통이 그랬죠. 아이고 가만 내버려두면 걔네는 저절로 넘어지게 돼 있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근데 쿠바는 뒤에서 조용히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남아있는 세력은 이제 고립이 되었고 자금이 끊기죠.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주변에 헤즈볼라와 후티스 같은 우리는 후티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은 후티스. HOUTHIS 후티 같은 대리 그 세력들도 많이 약화가 됐죠. 얘네들을 돈을 자금을 대주고 키운 애들이 이란인데 그게 누구냐? 결국 딥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란 공습하면서 제가 미리 그 밑밥을 깔아놨죠. 배경을 잘 해놨죠. 이란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참 제가 미리 이란 공습 고민 속 미국이 이란 공습의 고민 속에 있다. 이란 붕괴 이후의 파장은 뭐냐? 그리고 AB를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시면 지금 제가 이 공습한 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매우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딥스의 마지막 거점이 이번에 아주 그냥 트통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완전 작살이 나고 그 주위에 뭐 라이노나 뭐 미국의 뭐 딥스
그 공화당인 척하면서 딥스의 그 끈앞풀들 앞잡이들 다 이번에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야, 트통이 저렇게 가서 그냥 저렇게 때려버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할 그 뭡니까 뭐 여유조차 안 줘버리고 그냥 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는 아무 소리 못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 지금 트통이 때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도 친중, 그리고 중국의 그 석유를 대주던 나라, 그 다음에 이란도 친중, 석유를 대주던 나라. 그 중국의 1대1로 작전이 그 미들 이스트의 교두보가 어디냐? 이란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 가서 그 마두로 체포할 때도 조용했어요. 러시아, 중국 뭐라고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잭소리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도무지 뉴스에 뭐 러시아나 중국이 뭐 비난했다 어쨌다 별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트통은 여러 가지 반사 이익도 있습니다. 뭐 이란이 이제 그런 핵시설을 뭐 없애버리고 뭐 하는 거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CCP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면 중국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중국이 필요한 그 석유의 뭐 30% 정도를 지금 가져간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빌 언레스트가 있고 이제 앞으로 뭐 대단할 겁니다. 중국 애들이 가만은 안 있죠. 왜?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중국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 여러 프로빈스로 옛날에 중국이 합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 전 진작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중국하고 이 러시아가 도무지 이렇게 그 미국 트통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도대체 잭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너무 험한가? 죄송합니다. 또 가끔 이런 말도 써야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정밀 타격 후에 정권이 이양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올 정권에 대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반 시설, 인프라라 그랬죠.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반 시설은 파괴하지 않고 남겨놓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새로운 중동의 질서를 만드는 어떤 아주 엄청난 이게 트리거가 되고,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서 그랬죠. 빈 살만이 중동을 늘 그렇게 싸우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리저널, 그러한 중동의 지역을 영원한 평화적인 리존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거에 앞장선 사람이 모하메드 빈 살만 MBS였잖아요. 사우디의 왕세자. 근데 그런 거와 지금 이게 다 부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빈 살만이 이번에 이란 공습에 많은 트통에게 제발 좀 해달라 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중동 질서가 생기면서 중동에 이제 그 끊이지 않는 분쟁, 거기에서 가장 말썽꾸러기가 누구냐면 이란인데, 이란이 이제 뭐 아까 말한 후티나 헤즈볼라나 뭐 계속 그 테러 집단에게 자금을 대주고 계속 말썽을 피웠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이란 자체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새로운 평화가 깃들어지는 그런 중동 지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비 아들 이름이 이제 그 팔레비 왕 아들 이름이 레자 팔레비예요. 근데 지금 제가 버지니아주의 그 맥클레인 있는 데에 살았다 그랬죠. 그 왕비도 그저 거기서 살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아한 할머니로 그분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레자 팔레비가.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이란 시장을 개방하면 수조 달러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깊은 그 그 딥스의 그 잔재를 압박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팍스 뉴스에 어제 주로 경제 뉴스를 하는 마리아 바틀로머가 있는데 제가 이 마리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 바틀로머가 레자 팔레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팔레비 체제 아래서는 이란 시장이 개방이 되면 수조 달러가 미국 궁고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그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재개하고 자유롭게 경제가 개방되면서 자유로운 그 마켓이 형성이 되면은 이란도 역시 그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니까 생산량을 높이며 그리고 그것을 다 그 이란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거기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미국과의 활발한 경제 그 교류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자 팔레비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그걸 번역을 제가 해봤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란 시장을 미국에 개방함으로써 1조 달러가 넘는 수익을 미국 경제에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어 터진 게 누구냐면 이제 이게 딥스가 이제 완전히 주어 터졌죠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딥스에서 이제 일하다가 거기서 디펙터가 이제 뭐 탈주자 뭐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온 애들 아예 나 이제 이거 뭐 얘네들 이제 전향한 애들이에요. 거기서 아예 나 이제 딥스 안 할래 이러고 나와서 걔네들이 이제 많은 비밀을 나와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런 걸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누가 배신자다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고 드러나고 그 아까 제가 말한 블랙 버짓 비밀 예산이 이제 흐름이 끊겨버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페트로달라 피 위에 세워진 그 피안마니 제국들이 붕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이 공습 이후로 그 리즘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아까 말한 헤즈볼라 뭐 후티스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해체되고 평화 협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지배하던 딥스의 통제 그리드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얘가 요런 뉴스 재밌어서 요런 거 전해드리려고 라나 방송 하는 겁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를 저도 보죠. 프로미티안 액션이라든가 이제 수잔 코킨다 같은 사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빅터 헨슨 데이비스, 그 할아버지, 그 페퍼다인 교수 했던 분인데 그분이 분석이 좀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이 우파 쪽에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베니 잔슨이나 PBD나 이런 것도 가끔 보고. 근데 제가 그걸 왜 보냐면 도대체 세상 미디어는 뭐래냐, 우파 쪽의 애들은 뭐라 그러냐 이런 거를 좀 알고는 있어야 돼서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트통에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런 공격은 지금 옳지 않다 하고 또 마가 활동하던 애들이 또 뛰어나와 가지고 트통을 비난하고 그런 애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 뭐 앤드루 테이트 이름 몇 사람 얘기하면 앤드루 테이트나 닉 후안테스 그다음에 뭐 캔디스 오웬스 그 옛날에 그 저 알렉스 존스에서 일하던 인포월스 일하던 오웬 슈로여 그다음에 션 라이언이라고 뭐 지가 뭐 옛날에 뭐 네이비 시일이었다나 뭐 하여튼 뭐 그런 팟캐스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션 라이언, 이안 캐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트통의 이런 그 일한 공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우파예요. 보수 우파고 또 이들이 마가인데 이렇게 트통의 이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몇 사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부터라도 이런 소식을 안 들으면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얘네들 뭐 완전 보수 우파네. 얘네들 우리 편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얘네들의 그 월딩이나 이렇게 묘하게 사람을 심리전을 이용해서 끌고 가는 거 보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뭐 마이클 플린이라든가 뭐 로저 스톤 뭐 누굽니까 여자 그 여자 변호사 시드니 파워 또 뭐 패트릭 본 뭐 지난번에 터커 칼슨도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은 변하더라.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참 끝까지 올바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다가 또 제가 또 3,000%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오염되거나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야장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저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하려고 매우 크로스 체킹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속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태양을 어떻게 우리가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실천하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3,000% 나갔는데 뭐 하다 보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제 방송 오래 들으시는 분은 뭐 익숙하실 테고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중간중간 하려고 방송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디언스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 화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런 방송을 하고 또 이런 얘기도 곁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댓글 보면 너무너무 그냥 고마우신 분이 너무 많아요. 뭐 다지 뭐 99.9999%가 제 댓글은 별로 악플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악플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쓰는 단어가 이제 조금 좀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갔다고 그냥 우리 댓글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건 할 수 없이 자기가 좀 지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쓰실 때 무슨 땡땡 하고 이렇게 뭐 XX 쓰고 뭐 그런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흰고무신 그러면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 뭐 이렇게 단어 그렇게 조심해서 댓글 쓰시면 좋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댓글은 그대로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트통이 니네 그 마가에서 그 저기 사람들도 뭐 이제 블랙 필링하는 애들 보고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러면서 그냥 가서 그냥 이란 공습해서 때려버린 거예요.
일일이 대꾸 안 하더라고요, 특통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걔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걔들이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거나 뭐 이러면 걔들도 나중에는 벌을 받겠죠. 음. 그 얘기를 드리고 지금 30분 정도 돼서 조금 더 하자면 지금 뭐 원고를 엄청 써놨는데 지금 이제 이란이 공습되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누구냐면 이제 또 여러 파리들이 있어요. 여러 그 충격받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여러인데 은행의 고위 임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무부가 앞장서서 재무기 이제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인데 그래서 그 이란 석유 판매와 자금 세탁을 도와온 그동안 도와왔던 그림자 금융을 강하게 단속해 버리면 그동안 숨어있던 자금 흐름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자린갈랑 현재 네트워크가 연결된 30곳이 넘는 기관을 제재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홍콩에 만든 페이퍼 회사를 이용해서 수십억 달러를 세탁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은행의 중개 계좌가 약 9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과 연결됐었다라는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슬쩍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란이 무너지면 여파가 이제 상당하죠. 그래서 이란과 연결된 민병대를 통해서 이동하던 헤로인이라든가 여러분 헤로인은 헤로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원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양귀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 헤로인 밭이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죠. 그거하고 펜타닐 중국에서 원료를 받아다가 멕시코에서 조제하고 이러던 펜타닐은 그건 케미칼로 만든 거예요. 뭐 사람을 이렇게 그런 마약적인 효과를 주는 거는 마찬가지나 헤로인과 펜타닐은 서로 다른 원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헤로인 얘기를 아프간 전쟁 옛날에 다루면서 아프간 사태 뭐 이러면서 럼블 시대에 제가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 연결된 민병대를 통해서 이동하던 헤로인이나 펜타닐 원료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 내 유통 조직도 자금이 말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 구조로 간접적인 이익을 얻어온 여러 금융 인물들이 함께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고발자 거기서 또 나온 그동안 같이 일하다가 나와서 이탈했던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지들끼리 그 사슬 중간에 미국 내 중개자도 있었고 그 여러 관련 문서는 현재 핀센 조사로 봉인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증언도 나오는데 이란 밀수 거점과 연결된 로스앤젤레스 지역 단속 과정에서 바만 알레자데 아스페스타니 등 인물이 체포됐고 테러 감시 명단과의 연관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삶이 파괴된 결과죠. 미국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그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특통이 아주 그걸 연설해서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전쟁을 내가 선포한다. 미국에 너무 마약의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라지만 그 사람이 소속된 가정 모든 삶 자체가 파괴되는 거야. 이 마약이라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타격으로 대대적인 정리 국면이 이제 지금 국면으로 들어왔고 그 타격이 됐으니까 공습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 어두운 자금 경로가 이제 알려지고 투명해지면서 지금까지 언급된 이름들이 소환장이라든가 감사, 자산 조사에 그들이 이제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이른바 딥스의 구조는 문서 지연, 내부 정황,
정보 유출로 시간을 벌려고 했겠지만 지금 이란이라는 핵심 고리가 사라지면서 이 돈줄이 말라버리고 끝난다 이 말입니다. 시원하죠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그리고 미국 이란 공습 후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권력 구조 내에 내부에 균열이 지금 뚜렷하게 균열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이나 이란으로 가서 또 그게 세계 시장으로 가고, 이런 마약이나 인신 땡땡 그런 자금은 페이퍼 회사를 거쳐서 정치권 또 밀리터리 은행의 핵심 인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런 그게 연간 불법 자금이 연간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세탁이 됐는데, 이 돈이 돌고 돌아서 미공개 내의 투자나 정치인들의 정치 후원금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이제 이게 이제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딥스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주머니를 잘라버렸는데 그 딥스가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란 공습을 반대했던 이유가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돈줄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또 앞으로 그 행정명령 13818을 근거로 인권 침해 가담자에 대해서 자산 동결 조치가 나오고, 이 얘기는 지난번에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산이 프리즈 에셋, 그러니까 자산 동결이 되고 관련 인물들은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있던 재산 다 뺏기는데 뭐 걔들이 뭐 어디 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자살을 할 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뭐 계속 혜택받고 뭐 되게 이 딥스들이 이제 그 자기가 딥스였으면은 제너레이셔널 웰트니까 이 세대 간으로 뭐 할아버지가 딥스면 그 밑에 아버지가 딥스고 그 밑에 또 아들이 딥스고, 이런 식으로 쭉 세대 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한 번도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기 때문에 남의 아픔이나 고통은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게 뭐 잘못되고 뭐 그런 거를 몰라요.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사전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애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혀서 주머니가 다 말라가고 뭐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는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의 분석이에요. 제가 지금 곁길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옛날 그 살아갈 힘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자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뭐 자수성가했다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참 어렵게 태어났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자기 대에 어떤 그런 뭐 부를 이루고 뭐 명예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어려워진 일이 있으면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겠죠.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이런 제 팁스들, 이런 애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봉착해서 막다른 그 골목에 다다르면 자기가 살아갈 힘을 갖지 못하고 뭐 살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요 정도 하고 요 또 뒤에 얘기는 내일 방송에서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슈퍼땡스는 이번에 없네요. 뭐 슈퍼땡스 요새 좀 뜨끔한데 라나방송 감사하다 슈퍼땡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있으시면 슈퍼 땡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멤버십 많이 오늘 뭐 멤버십 드라이브 한번 할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한 멤버십 한 30명 정도, 50명 정도 한번 해볼까요? 뭐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네요. 내가 안 했는데 오늘 30명 정도 멤버십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 라나 방송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뭐 여러 곳에 뭐 앞으로 지금 아직 뭐 그럴 형편이 안 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재정적으로 좀 후원이 되면 제가 또 그렇게 에,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그 보내주신 분들 어저께 얘기했는데, 또 내일이고 모레고 좀 모아서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들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또 제가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이 지구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이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이루어져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깨어나고, 자기네들이 누구 밑에서 억눌림을 받고 어떻게 노예로 살았다는 걸 몰랐던 우리 인간들이 이번에 이제 슬슬 깨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게 이제 딥스인데, 우리들이 깨어나고 이런 것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돼서 그야말로 트통이 말하는 골든 에이지, 그런 황금의 시대가 좀 잠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그런 시대도 오는 거지만 딥스가 이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우선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